300억짜리 빌딩을 작은 며느리에게 준 할머니 사연. 그 집안에서 사랑은 늘 한쪽으로만 흘렀다. 큰 며느리는 재력 있는 집안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음부터 환영받았다. 말투 하나, 옷차림 하나에도 칭찬이 따라왔다. 하지만 작은 며느리는 달랐다. 그녀 역시 부잣집 딸이었지만 작은 아들이 직장 생활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해도 번번이 실패한다는 이유로 며느리까지 함께 낙인 찍혔다. 할머니는 작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쉬었다. 밥상을 차려도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 명절이면 큰 며느리는 거실 상석에 앉고 작은 며느리는 부엌과 방을 오가며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왜 미움을 받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를 묻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은 며느리는 며느리란 원래 이런 자리인가 보다.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그녀의 시간은 사랑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버티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작은 며느리는 울지 않았다. 울어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이를 악물고 살았다. 자식 셋을 낳아 키우며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살아냈다. 남편은 주식 투자로 큰 빚을 졌고 집안은 더 팍팍해졌다. 빚 독촉 전화가 울릴 때마다 며느리는 아이들 앞에서 웃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대학 강의를 시작했고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몇 시간이 걸리는 장거리를 오갔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반복됐지만 집안 살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제사, 생신, 병원 동행 빠지는 법이 없었다. 며느리는 도리로 사는 거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며 그녀는 오늘도 하루를 견뎠다. 세월이 흘러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큰 며느리가 보낸 선물 하나엔 웃음이 피었고 작은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밥상엔 말 한마디 없었다. 서러움은 차곡차곡 쌓였지만 작은 며느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자 병원 예약을 잡고 약을 챙겼다. 허리가 아프다 하면 파스를 붙여주었고 밤중에 부르면 한 걸음에 달려갔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스스로에게 묻는 날도 있었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끝내 불평하지 않았다. 할머니는 어른이시다. 그 말은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붙잡는 말이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순간까지도 할머니는 큰 며느리가 곁을 지킬 거라 믿었다. 하지만 병실을 지키는 사람은 늘 작은 며느리였다. 작은 며느리는 매일 병실을 찾아가 손을 잡고 밥을 먹여주었다. 밤새 간병인을 대신해 곁을 지키기도 했다. 아파서 짜증을 내도 묵묵히 받아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의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왜 이 아이가 여기 있지? 그제야 지난 세월이
한 장면씩 떠올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작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결정을 내렸다. 작은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를 너무 아프게 했다. 작은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원망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이다. 시어머니는 유언을 남겼다. 서울에 있는 300억짜리 빌딩을 작은 며느리에게 물려주겠다고. 재산 때문이 아니었다. 끝까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며느리였기 때문이다. 장례가 끝난 뒤 작은 며느리는 그 빌딩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다. 기쁨이 아니라 너무 늦게 도착한 사과 앞에 서였다. 미움 속에서도 자리를 지킨 사람만이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진심이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연입니다. 시어머니의 무관심과 힘든 생활 속에 묵묵히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아내로서 할 일을 열심히 살아온 결과 돌아가실 때는 시어머님이 빌딩을 증여해 주었고 주식 투자로 빚만 지고 뒷바라지만 했던 남편도 돌아가시고 지금은 그나마 노후 생활을 편안히 할 수 있게 된 사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시부모님을 모시다 보면 복을 받게 된다는